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영국 중앙은행도 30여 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자, 세계 각국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고 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 연일 도발을 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예상은 한 부분이잖아요. 예. 영국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년 만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올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미흡하다. 이런 지금 국제금융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영국입니다. 브렉시트 탈퇴한 이후에 예. 유럽에서 고립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충격, 거기다가 식민지들의 어떤 통제 상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지난번에 감세 정책을 트러스 총리가 하다가 예. 한때 영국 경제가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영국이 적어도 1% 정도는 올렸었어야 된다. 또 올릴 것이라고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0.75%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지만 예. 영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예. 영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 올리면 지금 영국은 GDP 성장률 또 실물 경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실물 경제를 감안한 나머지 비교적 약하게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혹시 영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파운드화를 투매하고 그 결과 지금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예. 그런 양상입니다. 물론 그러나 지난번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 때에 비해서는 예. 뭐 그 충격의 도는 상대적으로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그 금리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은요. 어쨌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영국도 미국이 0.75%를 올리니까 영국 입장에서 똑같이 0.75% 올려봤자 물가 상승폭이 더 큰 영국으로서는 효과가 없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예. 결국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환율을 고리로 해서 각 나라의 그 금리 차가 커지면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이 0.75%포인트 올림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격차가 1.00%포인트로 벌어졌고 또 미국이 다음 달에 또 한 번 0.50 이상의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도 고민입니다. 특히 환율을 이제 방어하 최근에 물론 우리 환율이 많이 안정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수준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리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은 자, 저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예. 자금 이동의 측면에서는 당장에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좀 낮게 되면 금리 그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물가하고의 관계인데요. 물가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이 좀 낮아도 빠져나갈 돈의 여지가 조금 적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할 때 과연 높으냐 낮으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전 IMF 이 간부들은 현재 한국의 금리 상승 속도나 폭이 좀 낮다, 좀 더디다, 좀 더 빠른 폭의 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된다. 이런 어떤 낙관론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는 또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충격이 너무 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올렸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에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예.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더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폭탄 발언을 함으로써 예. 우리 금융당국도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연속 자이언트 스텝보다도 그 이후에 말한 그 제롬 파월의 그 발언 때문에 더 시장이 흔들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단 말이죠. 예. 이런 게 또 어떤 우리 경제의 변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 문제는 예.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디스카운트, 우리 경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아주 악재가 되어 왔었죠. 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해서 똑같은 경제 지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상장된 기업, 또 한국에서 제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낮은 이런 현상이 있어 왔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또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반도의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뭐 자금이 움직이는 뱅크런이나 또는 외국인 자본이 철수한다든지 이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네. 현재 환율도 안정이 돼 있고 외국인 자금은 한국에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상황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외국 자본의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예. 면에서 정부도 24시간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흥국생명이 2017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면서 위험한 거죠? 예, 지금 신종 자본 증권에 대해서 콜옵션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전문 용어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문 용어는 제쳐놓고 네. 좀 쉽게 메커니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흥국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예. 배구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렇죠. 김연경이 뛰고 예. 있죠. 예, 그 회사가 우리나라 보험회사 중에서 상당히 큰 회사인데 네. 보험회사가 갚아야 될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예. 금액을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당초에 갚겠다고 해놓고 그날 이제 이번에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레고랜드 사건하고 좀 비슷하죠. 예.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지급 보증을 해놓고 못 갚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거하고 비슷해요. 예. 김진태 지사도 못 갚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흥국생명의 경우에는 이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시장의 질서를 법칙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시각이 있어요. 네. 돈을 제때 안 갚은 건 사실인데 이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것은 예. 만기가 길게 설정이 돼 있고 5년 단위로 이제 중간에 일단 갚고 만약에 못 갚게 되면 부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 금리를 좀 더 올리는 그런 조건으로 빌려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돈을 안 갚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금리를 더 올려서 더 연장되는 거네요. 그럼. 금리를 예. 스텝업 시켜서 우리가 페널티 금리를 왕창 물면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신종 자본증권은 일단 1차 만기가 5년이 돌아오면 예. 갚는다는 게 커먼 센스 아. 하나의 그 불문율로 알려져 왔고요. 예.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 이 신종 자본증권을 1차 만기 도래할 때 안 갚았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9년 네. 우리은행 사태인데요. 그때 우리은행이 그 신종증권 1차 만기가 왔을 때 제대로 갚지 않아가지고 예. 나라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돈을 스톱을 하는 바람에 예. 우리은행이 꼬리를 내리고 다시 갚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흥국생명 사태가 국제금융계에 한국의 신뢰를 차버렸다. 예. 이 레고랜드 사태도 결국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신용도에 상처를 그렇죠. 줬는데 예. 이번 흥국생명은 레고랜드가 국내 신용을 붕괴시켰다고 그러면 이런 흥국생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 못 믿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 혹시 정말로 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데요. 흥국생명이 얄팍한 꾀를 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지금 자금을 조달해도 흥국생명의 신용도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제 금융시장 또 금리가 인상되니까 네. 지금 발행하면 좀 여러 가지로 성가시고 또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그 신종 자본 정권을 1차 만기를 안 갚아서 물어주는 페널티 금리보다도 예. 지금 조달하는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골치 아프다. 네. 아예 갚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흥국생명 한 달 전에요. 예. 국제투자가들의 모임에서 우리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물리쳤다. 그리고 방금 연합뉴스에서도 연합통신에서도 보도가 나왔지만은 예. 우리 정부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안 갚아도 좋다고 사전 조율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 대목에 대해서 국제금융계나 또는 이 정권시장에서는 더 의아해 합니다. 흥국생명은 개인 기업이니까 자기의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물기 위해서 국제적 신의를 차버릴 수는 있지만 네. 한국의 금융당국은 왜 이러지? 이런 어떤 오해가 정폭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이 보다 명쾌하게 왜 이래 됐는지 또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쾌한 신호를 국제금융계에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레고랜드랑 비슷한 게 레고랜드도 이런 사태가 이렇게 뭐 각 건설사들 아니면 회사채 다 수익이 안 나고 그런 것처럼 파장이 이렇게 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흥국생명은 굉장히 본인은 그렇게 약간의 이자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뭐 이득을 봤죠. 이해타산을 따졌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 우리 신용이나 파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넓게 봐야 되고 지금 이 금융이라는 것은 신용이 한번 무너지면 예. 혹시 저쪽 기업들 저쪽 나라 못 갚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일제히 다 자금을 빼거든요.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네. 차선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서로가 고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차가 차선 위반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 차선에서 뛰어들면 예. 그쪽 고속도로 이제 더 이상 못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로 또는 다른 국도로 가자 이래 버리면 고속도로 자체가 시장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네. 그런데 국내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사건을 발단시켰다면 예. 레고랜드가 국내 금융시장을 경색시키다 보니까 흥국생명으로서도 다시 채권을 발행하기가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고랜드 충격을 어떤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이번 기회에 나도 거기에 편성해서 국제 신뢰를 어기면서 내 이익을 한번 차지해 보자 이러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신용도나 예. 그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서 바로 세계 금융에서 한국을 소외시킨다든지 한국에 대한 페널티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이런 문제가 쌓이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국가 금융 대란으로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네옴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사업 총 사업비가 700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따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나 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 대표들, 기업체 대표들과 함께 사우디를 가는데 네. 매우 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서 우리가 대란을 맞고 있는데 네. 우리는 석유를 사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 석유를 팔아서 돈 버는 나라 그 사우디의 프로젝트를 따온다. 우리가 70년대 바로 오일 쇼크도 사우디 건설로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의 실권자가 네옴시티라고 해서 서울의 44배 와. 광활한 데다가 거기다가 신도시도 만들고 공장, 신재생 에너지 그야말로 지구상의 가장 큰 단지를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네. 거기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건설 경험 또 사우디와의 관계 예.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제일 유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해보자 해서 지금 정부 대표단, 기업 대표단이 사우디로 떠나는데 정말 이게 잘 된다면 예. 이 엄중한 상태에서 우리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경제에 커다란 물꼬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큰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여러 가지 경제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